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군 쪽하고 경찰 쪽에 있는 제가 아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혹시 사전에 동원령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물어봤어요.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제 빨대들한테. 일단 경찰 쪽은요, 까맣게 몰랐어요. 왜냐면 경찰은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자기가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계엄을 내세울 거다 그랬으면 애초에 비상근무 내지는 그 동원령을 사전에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지금 뉴스 받고 연락 받아가지고 비상 호출을 받아서 지금 출근을 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저도 아마 어제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오마이뉴스 생중계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 국회 근처에 이미 경찰차들이 며칠 전부터 진을 치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 정말로 경찰들을 동원한 쿠데타를 하려고 했으면 경찰들을 일찍 투입을 해가지고 아마 국회 안으로 시위나 국회 근처로 시위대가 오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거예요. 여의도 자체 진입하는 걸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포대교, 양화대교 이런 다리, 한강 다리 자체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고요. 심지어는 이게 경찰청장이 예를 들어 그 이후에라도 자, 계엄령 떨어졌으니까 총동원해 뭐 의경들 불러 모아 이렇게 한다고 쳤으면 이 사람들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고 명령을 받아갖고 움직이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엄령을 국회에서 해산하고 있던 1시에 그 해산 준비를 하고 있던 본회의 준비를 하고 있던 1시에 경찰 간부 회의가 그 당시에 경찰청에서 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10여만의 경찰들을 동원해갖고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경찰들이 대응을 못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찰 공권력은 전혀 투입이 안 돼 버리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야. 1시에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더 놀라운 거는 국회에 있는 청경들인데 청경들이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을 막다가 나중에는 국회의원들을 통과를 시켜줬다가 맞아. 그랬다가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또 다시 막았다가 그렇죠. 이렇게 3번을 명령 체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하고 뭔가가 알력이 있었거나 명령에 혼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조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면 사실은 이제 군의 투입이 가장 그 문제가 되고 무서운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테타 그렇죠. 얘기를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도 방송에 12월 달 가면 구테타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게 되면 공수부대나 특전사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 인천 쪽에 있는 인천 쪽 검단 쪽에 있는 이공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실제 어저께 헬기를 타고 공수부대들이 국회로 맞아.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헬기를 타고 막 내려와서 무장을 하고 얼굴을 다 가린 군인들이 완전 무장했고 바디캠 다 네, 착용했어요. 국회 앞에 있는데 막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근데 의외로 동원된 게 약했어요. 그리고 동원된 숫자들이 707 특전단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육군 참모총장 산하에 있는 부대원들 일부하고 그다음에 제1공수는 저기 그 강서구에 있어요. 김포공항 옆에 있어요. 그쪽에서 일부 군인들이 차출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동원된 병력 숫자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너무 적었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사족을 달자면 707은 육군에 소속돼 있는 그 특전부대이기 때문에 지휘권을 육군 참모총장이 가져요.
그렇죠. 그리고 제1공수 같은 경우에는 국방장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그 국경 지역이나 그 보직이 있는 병사들은 쿠데타를 한다고 그 사람을 빼올 수는 없잖아. 경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비상대기를 할 수 있는 특전 부대들을 모아갖고 투입을 하는데, 우리가 국군의 날 행사 한 달 가까이 엄청난 헬기 동원을 받잖아요. 헬기뿐만 아니라 전투기가 자꾸 날아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쿠데타 선언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떴던 전투기가 대구에서 이륙을 한 비행단 그 전투 대대들이 이 경계를 하려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됩니다. 병력 이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헬기 3대를 가지고 제1공수와 707이 이 여의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숫자가 너무 적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장갑차들이 이 여의도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버스 한 3대에 있는 병력들이 추가로 여의도로 진입을 하려다가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몸빵에 바리케이트에 야.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원래 진짜 쿠데타 상황이면 바로 발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제뉴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워낙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근데 그 나라 케이스를 보면은 일단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첫 번째, 방송국 장악에 무조건 방송국으로 먼저 가요. 그래서 모든 방송을 다 스탑시키고 군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인터넷이나 통신 두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 어떤 그게 소통이 되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저항을 한다 그러면 바로 발포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상식적으로 군인 숫자보다 이 항의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면 수천 명을 보냈어도 장악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수적인 열세에 있는 군대가 시위대나 아니면 민간인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사격밖에 없습니다. 경고 사격이든 공포 사격이든 아니면 실사격이든 이러한 사격밖에 없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해산 안 해요. 근데 여기에 투입됐던 병력도 너무 적은 데다가 이미 투입이 너무 늦었어. 사실 선투입을 시켜놓고 그렇죠. 방송을 했어도 이게 이제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애초에 이 투입이 방송하고 나서 1시간 있다가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정확하게 이걸 보고 있었고 너무 놀래가지고 방송사를 돌려보는데 너무 답답했던 게 뭐냐면 MBC도 KBS도 YTN도 앵커들조차 버벅버벅 하면서 계속 윤석열이 말한 것만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재명 대표로 갔어요. 이재명 TV로 갔는데 대표님이 급하게 국회로 가시면서 생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소리가 안 나는데 사람들은 소리 안 난다고 막 이런데 대표님이 그 국회 담 넘는 것까지 저희 다 봤거든요. 그 담 넘는 장면만 200만 조회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 진짜 그 심장이 벌렁벌렁. 맞아. 왜냐하면 다들 시민들이 대표님 보호해야 걱정을 했어요. 된다고. 대표님 맞아. 걱정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빨리 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그랬고. 다들 대표님 지키셔야 된다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부터 지켜야 된다 막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가겠다. 대신에 시민 여러분들도 여의도로 국회 앞으로 모여주셔라 했는데, 진짜 그 국회 앞에 있는 대로가 꽉 찰 정도로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시민들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사전에 징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국회 안에도 또는 국회 근처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순식간에 모이던 거예요. 나는 이거를 아마도 쿠데타 세력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150명 이상의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의결을 하면 쿠데타를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계엄을 무산시켜버릴 수 있는데, 그 밤중에 이걸 저질렀을 때는 그 숫자가 모이겠느냐 싶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진짜 1시간이 못 돼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이게 대부분은 아니지만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소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가 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수상한 조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면 전국에 퍼져 있는 의원들 중에 지방에 내려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진입할 수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진입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고요.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이 추경호의 의원 빼돌리기 행태입니다. 그 다들 국회 앞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의원들을 처음에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몸싸움하고 보좌관들 몸싸움하고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국진당 애들이 저는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추경호는 국회 지금 진입이 안 되니까 당사로 모여라 이러고 의원들을 빼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희한한 게 한동훈은 동영상을 찍었어요. 자기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다음에 동영상으로도 나왔어요. 제가 JTBC를 보고 있는데 나왔는데 얘가 로텐도어에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나가고 있었던 거야. 얘는 이미 국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국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바로 한동훈의 입장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당황했듯이 이재명 대표도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장하고 이렇게 급박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은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페이스북에 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 뭐 계엄에 반대한다 이러고 쓰고 나서 동영상으로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뭐 이런 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 새끼? 그래서 의구심이 든 거죠. 그래서 당 대표인 한동훈은 국회로 모이라고 소집령을 냈는데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당사로 오라고 중앙당사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추경호는 이 국회 안에 있다가 이미자 의원하고 빠져나가는 게 국회를 지키고 있던 그 시민들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국회 안에 있던 놈이 당사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상대책 회의를 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끈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 본회의를 하려고 하는 국회의장한테 연락까지 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갖고 우리 국진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고 싶으니 기다리라고? 표결을 연장해 달라고 이따위 소리를 했다는 거죠. 문제는 헬기를 통해 가지고 헬기 세대가 특전대들을 실러 날았는데 두 번밖에 착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라면 약 30명에서 50명 정도가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이 특수부대들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숫자로는 국회 건물을 절대 장악하지 못합니다. 침투는 할 수 있어도. 근데 그 숫자만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동원 안 됐던 거는 이건 사전에 동원 명령이 제대로 안 먹혔거나 동원 명령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군 지휘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 부대들한테 사람을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원이 안 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 왜? 헬기를 수백 대 갖고 연습을 했거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명령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나름 11월에 이제 제가 그 얘기도 드렸어요. 11월에 군 장성 인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뽑아갖고 끌고 갈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11월에 뽑힌 장성들 중에 지금 계엄사령관으로 지명이 됐던 박완수 별 4개짜리 요 사람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군 지휘관들이나 특수부대 지휘관들은 사실상 이번 쿠데타에 참여를 거부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는 게 수방사가 여의도로 진입하려고 11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도 다이나믹 코리아는 교통체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1시인데 진입을 30분 안에 할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나는 이게 트래픽 잼이 너무 좋아요. 11시에도 트래픽 잼이 일어나가지고 이 장갑차하고 버스를 동원해갖고 여의도에 접근하려는 병력이 접근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제 50명에서 70명 정도, 아무리 많이 따져도 그 정도예요. 헬기 타고 내릴 수 있는 인력은.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은 여의도 입구에서 이제 차단된 거고, 자, 그 안에서, 이제 헬기를 타고 떨어졌으니까 경찰 그 봉쇄선은 지나온 상황에서 시민들하고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와, 근데 정말. 이게 참 웃기는 게요.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거. 야간 투시경을 왜 달고 오냐고.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했더라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야간 투시경을 달고 올 정도 하려면 국회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위에서 특수작전을. 레펠로 내려야지 막 이렇게. 그런 그림이어야지. 어. 아니, 전기 다 들어오는데, 전기 다 들어오고 불 안 꺼지는데, 그 야간 투시경까지 왜 쓰고 내려왔냐는 거야. 그래서 되게 굉장히 오버인 오버를.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인 진압에 필요한 구속 장비, 그러니까 뭐, 어떤 밧줄이라든지 수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케이블 타이를 많이 쓰거든요, 걔들은. 그거는 아예 차고 있지도 않더라고. 근데 옆에 MBC가 찍었는데 이 군인들이 본인도 완전 무장했지만 옆쪽에 보면은 그런 장비들이 쫙 쌓여져 있었어요. 아, 쌓여져 있었는데 쓸 틈이 없었구나. 네. 아무튼 이 군인들이 사실 정상적으로 진압 활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폭력을 썼을 겁니다. 보니까 사병들도 아니에요. 다 부사관급 이상, 나이가 꽤 먹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민간인은 국회 그 사무처 직원들이나 아니면 비서관들하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몸이 부딪히고 있는 거야. 그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썰이 나오는데요. 군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어서 본인들이 뭘 하러 왔는지를 모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자꾸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되는지 혼선이 있었다. 또는 군인들이 예전에 전두환이 시절에, 전두광 시절에 그 서울의 봄 때 군인들이 아니다. 아니고. 이미 너무 민주화된 군인들이고 다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오빠들이고 우리 아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도 이미 너무 민주화에 젖어 있고 익숙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군에서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다 시킨답니다. 그래서 다 안 돼요. 그렇죠. 다 알 알겠죠. 정도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했을 때 나중에 후폭풍에 대해서도 생각할 만큼 이미 너무나 우리 사회의 민주화 의식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대들은 선발대였어. 아,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고 앞에 아니지. 앞에 먼저 임무를 침투해서 할, 그 목적을 갖고 투입된 선발대였고, 국회의원들 체포.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기 위한 선발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입할지에 대한 사전 교육이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후발대가 와갖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털어주고, 이게 얘네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거야. 이 숫자는 본회의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끌고 나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 주요 당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장, 당대표 이거를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표결을 못 만들게 하는 용도로 들어왔는데, 내려와 보니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야. 시민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리고 보좌관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치열하게 막았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몸싸움을 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상부 지시를 계속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하는 건 일단 무조건 진입해서 아까 얘기한 탐욕들을 잡아라, 체포를 해라 라는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김어준 총수는 왜? 아니 다른 방송사는 안 갔는데 뉴스공장에 갔어요. 또 뉴스공장 건물을 특수부대들이 계엄군이 둘러싸고 있었고, 김어준 총수 집에도 체포조가 왔다고 할 정도 되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 그 양반이 무슨 뭐 KBS 사장이야? MBC 사장이야?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생각한 것 가장 같아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은 김어준이다라는 게 응. 어떻게 보면 공식화된 거 아니에요? 공식화됐죠. 근데 외신에서도 김어준 총수 얘기를 써야 되니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잡으러 올 줄 알고 그랬다가, 2시간 있다 집사람이 전화 왔어요. 여보, 계엄령 끝났대. 들어와서 자. 그래. 저는 4시에 들어가갖고 집에서 밥 먹고 잤습니다.
네. 예? 아, 밥은 왜? 야식을. 그냥 밤중에 돌아다녔더니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시에 아니, 가서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 밥을 넘어가요? 저는 아침에 아이, 먹게 배고파. 됐는데, 이러면서. 아니, 차려주니까 빠졌더라고요. 먹었지, 차려주니까. 내가 달라고 그랬겠어? 아무튼, 제가 감히 김어준 총수하고 같은 레벨의 대접을 받을 거라고 고민했던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집사람이 뒤에서 밥 차려주면서, 아이, 급도 안 되면서 지가 뭐 한다고 오바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체포조들이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는 진압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군인이잖아. 그래서 임무를 뚫고 적진에 지금 쉽게 말하면, 적진의 본 건물에 적진의 지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출동한 특수부대잖아. 얘네들이 창틀에 올라가고 유리창을 조심스럽게 깨요. 진짜 조심스럽게 깨는데? 그러면서 방충망하고 창틀을 떼갖고 밑에다 곱게 옮기더라고. 나 이삿짐 센터인 줄 알았어. 아니, 군인이 작전을 하러 들어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아, 아저씨 놓으세요! 그러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데, 창문을 이렇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폭탄으로 해갖고 날려버리거나 잡아서 쥐어뜯고 아니요, 들어가면 진짜 되잖아. 세게 이걸 하지. 그러니까 망치로 막 유리창을 이럴 깨갖고 텐데. 안에서 후크를 연 다음에 창틀이랑 방충망을 조심스럽게 떼서 옮겨놓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나 같으면 막 책상도 뻥 차고 문도 걷어차면서 막 이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집기 안 상하게 하려고 책상 옆으로 통로로 피해 다녀 군인들이. 그래봤자 나중에 다 청구할 거야. 니들 다 뱉어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침투할 마음이 없구나. 그 생각을 느낀 거예요. 그냥 새색시들처럼.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유리를 깨도 우리나라는 방충망이 있구나. 네. 아. 그리고 심지어 유리가 필름 유리라서 유리를 이렇게 쏟아지지가 않는 거야. 완장창하지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긁어서 드러내거나 창틀을 던져버려야 되는데 혹시 창틀 상할까봐 유리값 이상 물어주기가 싫어갖고 조심스럽게 창틀을 열고 방충망을 떼고 손잡고 진입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 민간인들하고 대처를 하는데 보좌관들하고 지금 바리케이트를 수학이 치고 있는 뿌리고 있는. 하는데 진짜 하려고 생각하면 그 서울의 봄 보셨잖아요. 바리케이트 쳐서 총 쏘고 그냥 밟고. 걷어차고 밀고 들어가잖아. 얘네들은 더 이상의 강화 유리를 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체류탄, 수류탄 분명히 차고 갔잖아. 안 써. 저거 소화기예요. 저 소화기는 저쪽 보좌관 측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저 소화기도 응. 군인들이 했대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체류탄이나 이런 걸 섬광탄 같은 거 써서 제압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소화기를 뿌렸다는 거야 군인들이. 진짜 저는 약간 저희는 체류탄 세대잖아요. 뿌얘지는데 저 순간 긴장했잖아요. 체류탄 터뜨린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실 그러니까 수도 있겠구나.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공포스러운 거고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서운 게 총칼이 아니고요. 저 카메라예요. 사람들이 다 카메라, 기자들도 다 그치. 카메라로.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있었는지 맞아, 군인들 맞아. 총 들고 있는 사람보다 이 봉대에다 카메라 대고 들이대는 사람이 더 많아. 유튜버들. 맞아. 형 거기 막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제가 아는 분도 전혀 이제 평소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분도 인스타 라이브를 갑자기 그 시간에 켠 거예요. 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회 앞에 가 있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집이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로 동영상으로 계속 현장 상황을 찍어서 자기 개인 계정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눈이 많구나. 유튜브도 생방송 엄청 많이 했는데 맞아. 방송사들도 다 했잖아요. 근데 진짜 JTBC는 정말 시민들과 똑같은 어투와 그 분노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데스크 안에서 네.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었고 그 오마이뉴스나 그 현장 서울의 소리 그
생방을 통해 보여지는 그걸 보게 되면 사실은 저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다라는 게 보여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거기 막 그 여성분인데 일반 시민 같은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맞아. 이런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입모양은 보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냥, 아이,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이거 놔주세요. 이러고 사정을 하고 있는 거야. 허재영 기자가 철수하는 군인들 막 쫓아가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 허재영 기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총은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나라를 지키는 데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켜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한 군인이 죄송하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갔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물리적인 무력을 통해 갖고 뭘 해보려는 시도 자체는 진짜 똥별 달고 있는 이런 김영현이나 임성근 같은 군인들 빼고는 현장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이거 안 통하는 짓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제 11시 이전에 우원식 의장은 국회 안에 도착하고 본회의장에 도착을 했고 이제 그 안에 모인 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우느냐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있었어요. 190명이라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190명. 그러니까 이게 다 민주당이면 다 민주당은 100% 참석한 건데 그 안에 놀랍게도 국진당, 그러니까 한동훈이 데리고 온 국진당 의원들이 18명이나 있었다는 거죠. 한동훈이랑 주진우가 딱 붙어 있는 거 보고 옆에 조경태도 딱 붙어 있더라. 야. 당 삼역들 중에 그동안 윤석열의 따까리라고 봐왔던 곽규택이나 이런 애들까지 거기 있더라고.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 TV조선 앵커 출신 박정훈이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 물론 추경호가 빠져나갔을 때 못 따라 나가고 잡힌 애들 줄 수도 있어. 자기가 아니었고 추경호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지 혼자 나간 거고. 그렇지. 지가 이미자만 됐고 둘이서 손잡고 몰래 나갔기 때문에 그때 어디 간지 몰라갖고 있다가 이걸 말 그대로 썸물 빠지고 난 다음에 얻어 걸린 고기처럼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한동훈을 따라가가지고 100%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정말 190명이 번원 반대. 정말. 그래서 중간에 의장이 빨리 안 한다고 막 난리도 치고 밖에서 일부러 또 시간 끌어가지고 체포 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시민들의 분노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급하게 이걸 하는 거라서 이제 의원들 참석해가지고 표결할 수 있게끔 투표 장비를 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명 확인을 일일이 다 하면서 실제 의원이 도착했고 그 의원이 투표할 수 있게끔 자리에 앉았는지 요걸 확인하는데 사무처 직원들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건에 대한 부분도 제출을 받는데 시간이 걸린 거고 해봐야 한 20분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진짜 그 왜냐면 20분이 밖에서는 개헌군이 밀고 들어가려고 맞아.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리 안 하면은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가 너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진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혹시나 이제 윤석열이나 김영호가 보고 있으면 쟤 뭐 하는 거야? 총을 쏴서라도 애들 해치고 빨리 가서 최소 우원식이라도 잡아오면 표결을 못하게 할 수 있잖아.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표결이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 관련된 서한을 만들어 보냈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실에서는 계엄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거의 3시간 이상을 버텼어요. 자고 있었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계엄령 발표하고 나서 기껏 길어봐야 한 5시간이 안 지났는데 나중에 발표를 하러 나왔던 4시 20분에 계엄령 해제를 발표하러 나왔던 그 모습은 처음에 6시간 전에 당당했던 그 모습이라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겠죠. 그때 이제 아마도 제가 생각해 윤석열의 심정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내가 계엄령을
계엄령을 발표를 했고 확 때릴까 저 새끼? 아니 내가 계엄령을 했어?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아니 국회에서 아니 그럼 영 의원님 뭐 하고 있었대? 아니 갑자기 하시는 바람에 저기 국방장관도 뭐를 할 틈이 없었대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계엄령 발표할 때 국무회의를 안 한 윤석열이 계엄령 해제해 줄 때는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모여요. 그래갖고 아직 이게 정족수가 안 돼갖고 아직 해제를 못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계엄령 어떻게 내렸는데? 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진짜 술주정이었을 것 같아요. 야, 씨, 내가 이거 오늘 계엄령 확 불어버릴까? 라고 하니까 설마 불겠니? 라는 차원에서 아유 불어버리면 제가 뒷수습 다 하죠. 이러고 김영우 얘기하니까 알았어. 긁고는 가서 불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졸라 연습해가지고 막상 제대로 터트리려고 했으면 이것저것 시간도 보고 준비도 하고 해가지고 즉흥적이지 않게끔 했다고 하면 뭔가 그럴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냥 뒷수습 생각 안 하고 법적인 거 나중에 군사동원이라든지 실무적인 거 생각을 알았어. 내가 발표하면 된다 이거지. 네가 다 뒷수습 한다는 거지. 그럼요. 제가 준비 다 해놨는데 라고 하는 말만 믿고 술김에 내질러 버리지 않고서는 야 이런 쿠데타에 가까운 군사계엄령, 비상계엄령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김용현 입장에서는 계엄군은 뭐 풀어준다 이러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 한 3시간 지나서 이제 국회에서 계엄군들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동원됐던 병력들이 원부대에 복귀했는지 또는 어디서 다시 이 출동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지 요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날이 밝아버렸다는 거죠.